소녀 H, 우리 아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녀 H가 원래 이름이 이심혜였다가 다른 아빠로 만나서 한심혜가 됐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한희 씨 말씀해 주세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심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 뭔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미 씨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한이처럼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심해라는 이름이 약간 다른 의미로 한심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약간 좀 의식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자, 그게 자기가 한심하다고 하는 것 같아서 뭔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아이유.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는 엄마는 얼굴이 좋아졌지만 나는 기분이 소녀 H는 기분이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뭔가 엄마는 기분이 좋아졌다는 걸로 조금 더 조금 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는 기분이 환해졌고 난 안 좋아졌다. 자, 엄마는 얼굴이 환해졌고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말이, 왜 엄마는 얼굴이 환해졌어? 왜냐면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보면, 나는 이시성이었는데 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재혼? 이 엄마가 재혼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그리고 이 아이의 아빠의 성은, 이- 어? 이씨였다, 이씨였다가 이제 새아빠의 성은 한, 한씨, 아빠를 만나게 되어서 한심해. 그래서 원래는 이심해였는데 한심해가 된 거야. 그래서 이심해여서 그 심해라는 말의 뜻은 뭐래? 심해라는 말의 뜻. 심은 마음 심자고 음. 해는 바다했자. 그래서 뜻이 왜 심해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야? 마음이 바다 같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거야. 자, 한이는 이름 뜻이 뭐야? 저는 강은 진주강이고 한이는 한이바람이에요. 그렇지. 한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어서 한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우리말이고 순우리말이고 이름이 또 이렇게 어감도 이렇게 좋고 바람 중에서 특히 이제 서쪽에서 불어오는 어떤 그런 바람을 우리가 한이입니다. 아인이는 무슨 뜻이에요? 전 천천히 서자에 음. 나자 둥글 윤자요. 나 아자에 둥글림. 둥글 윤자. 그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 있대? 그냥 천천히 아, 천천히 둥글게 살으라고. 그래? 정말로? 네. 서라는 성은 이제 그 성씨니까 그렇고 그래. 세미는 이름 뜻이 뭐래? 저는 형은 그냥 모르고 해가 세상 해자고 미가 미녀 미자라서 음. 세상의 미녀래요. 우와, 세미가 이 세상의 미녀야. 이야, 그렇구나. 선생님 이름은 선배에서 사람들이 이제 먼저 선자를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 먼저 선자는 아니고, 우리 보통 이제 선배 후배 할 때 선배는 먼저 선자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먼저 그 들어온 사람을 선배라 부르지. 근데 선생님의 선은 착할 선에, 북두들배에서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아라라는 어떤 착한 일을 더 장려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착하게 살라고 이름을 선배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혜미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라라고 했는데 한심해가 되면서 한심하다는 뜻 언제 써? 한심하다. 아이고 한심해. 라는 말 어느 상황에 써?
누군가가 뭔가 이상한 짓을 했을 때, 상한 짓을 했을 때, 아이고, 한심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자, 우리나라에서는 성씨를 혹시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 성씨. 아빠 성을 따서. 아빠 성을 따서. 여러분들, 샘이나 아연이나 한이나 다 아빠 성 딴 거 맞아?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빠 성을 따랐어, 옛날에는. 지금도 대부분 아빠 성을 따라. 그런데 여러분이 맘먹기에 따라서는 나중에 샘이나 아연이나 한이가 아이를 낳았어. 그럴 때 샘이나 아연이나 한이가 여러분의 성을 물려줄 수 있어. 샘이가 낳은 아이가 정땡땡, 아연이가 낳은 아이가 서땡땡, 한이가 낳은 아이가 강땡땡이라고 할 수가 있어. 다만 그렇게 하려면 결혼할 때나 미리 우리는 엄마 성을 따르겠어요 라고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엄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 근데 아직까지도 기본값은 누구 성을 따르는 걸로? 남편의 성,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게 기본값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그런데 이제 원래 친아빠가 있었지. 친아빠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혼을 하셨는지 아니면 사별이라는 말 알아? 사별? 사별했다라는 말 들어봤어? 사별. 들어오기만 했어. 사별의 그 사자가 죽을 사자야. 별은 헤어지다라는 뜻이야. 그 사별은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셔서 이제 헤어진 거지. 사별했더니 어쨌든 지금 엄마는 그동안 홀로 홀로 사시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재혼하게 된 거고 엄마는 얼굴이 환해졌다라는 것들은 봤을 때 아마도 혼자 살기가 힘들었었나 보지. 그리고 마음에 맞는 좋은 파트너를 만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엄마 얼굴이 환해졌고 나는 한시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애는 이셈이래. 이심인데 아빠는 한 뭐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가정이 재혼 가정이구나. 이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 친아빠구나라는 걸 금세 알겠지. 근데 그래서 일부러 같은 성을 가진 아빠를 만나면은 이러면 모르겠지.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원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이의 성을 아빠의 성을 따라서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 그건 법원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돼. 법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름이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이름 바꿀 수 있는 거 알아? 네. 네. 대명 신청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름 바꾸는 거 무척이나 어려웠었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 이름을 바꾸는 게 조금은 더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까지 여기서는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심해 말고 이렇게 성을 붙여놨더니 이름이 이상해지는 경우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도 있을까? 심심해. 심씨. 그렇지. 심심해가 돼버리네. 심씨랑 아빠가 심씨를 만났으면 심씨 아빠를 만났으면 심심해가 돼버리네. 심해라는. 그 아지라는 이름 있는 거 알아? 아지? 아지. 아지라는 이름 어때? 서아지, 정아지. 근데 강씨 아버지를 만나면 뭐가 돼? 강아지. 강아지가 돼버려. 응. 어? 그다음에 말로. 강말로, 서말로. 근데 정말로. 정말로가 돼버려. 정말로? 너 이름이 뭐니? 정말로예요. 정말로? 네, 정말로. 뭐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서씨 갖고 놀리는 이름 만들면 뭘 만들 수 있을까? 없어. 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 두 번째 누가 할 차례야? 저요. 아니, 길을 가다가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저는 도와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은,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연 씨 얘기해 주세요. 저도 도와줄 것 같은데, 도와주기 전 되게 망설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게 나섰다가 다른 사람과 함께 괴롭힘을 당할까 봐도 조금 두렵고, 근데 또 그 애가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가 돼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세미 씨 얘기해 주세요. 저도 도와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그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그게 너무 심하게 되면은 그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뭔가 그거를 좀 도와줘서 그런 상황이 안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끝났어요. 네. 자, 근데 한이가 아까 잘못하면 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왜 한이가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그, 음, 만약에 음, 제가 그거를 그냥 계속 지켜본다면은 아, 어, 그것도, 어, 그것도 어, 좀 지켜보기만 하면은 그냥 어, 가도는 되는데 어. 만약에 지켜본다면은 그런 거는 좀 학폭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 그 선생님은 처음에는 한이가 그 뭐야 가해자라는 말을 뭐 잘못 사용했나라고 했는데 가해자가 뜻이 뭐야 한이야? 가해자는 그 피해자에게 음. 피해를 준 사람이요. 그렇지. 피해자를 괴롭힌 사람, 해를 가한 사람을 가해자라고 그러지. 그래서 한이가 지금 보기에 그렇게 방관한다고 그래. 그 남의 일처럼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걸 보고 방관하는데 방관하는 사람도 그 일에 책임이 있다. 한이가 생각에는 네, 그렇지 않고 뭐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너 역시 네가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더 돕지 않았다라면 그것 너 역시 잘못이야 라고 가해자로 물릴 수 있다라고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책에서 가해자는 누구야? 용이요. 용이라는 6학년 남자아이들 그 용의 특징은 농구를 잘해요. 농구를 잘해. 또 용의 집안은 부잣집? 부잣집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럼 피해자는 피해자는 책 94쪽에 나옵니다. 한송이? 현수? 한송이. 현수. 피해자는 현수. 현수는 어떤 아이였어? 현수는 음, 겁이 많은 아이? 겁이 많고 또 현수 또 어떤 아이였어? 두려움이 많은 아이? 두려움이 많은 아이. 또 현수는 조용한 상처를 잘 받는 아이? 어, 자 40쪽 보겠습니다. 40쪽. 40쪽에 보니까 현수가 어떤 아이인지 나왔네. 47쪽이요? 47쪽에 우중충했다? 현수는 우중충했고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었고, 그래서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선수에 대해서 무관심해. 무관심했고, 한마디로 존재감 없는 아이였다라는. 그래서 그런 아이를, 그런 약한 아이지, 약한 아이. 그런 약한 아이를 바로 타겟팅 삼아서 이렇게 용이 6학년 농구 잘하는 그 아이가 괴롭혔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주인공 한심이는 어떻게 했어? 직접 나서가지고, 음, 일찍 약간 오지랖을 떨었어. 오지랖을 떨었어. 자, 책 98쪽에 제일 먼저 한 일은 경찰에게 신고했어. 그런데 경찰에게 신고했는데 경찰도 황당해했어요. 왜? 왜냐면은 날아가는 새 가지고 저거 운동화예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왜? 근데 왜 한심이는 갑자기 그렇게 말한 거야? 왜냐면 운동화가 용이 그 현수 운동화를 그거 날려가지고 운동화가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왜? 98쪽 봐봐. 98쪽에 이야기 봐봐. 이야기. 글 아랫부분 읽어보면 왜 어, 한심애가 당황했는지. 현수도 없고 도로 음. 한복판에 떨어졌다 운동화도 없었어. 결국은 기껏 경찰에게 뭐 했는데 신고해서 경찰을 신고했는데 데려갔는데 막상 와보니 아무것도 없었어. 없었지.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 생각했어? 황당, 경찰은 어떻게 황당하다. 황당하게 왜 황당해? 왜냐면은 그 아이가 그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까 경찰은 어떻게 생각해? 그 한심해를 셈이야. 장난쳤다. 장난쳤다고 생각했지. 거짓말했다고 생각했지. 자, 그래서 경찰한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 자, 그 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한 일, 105쪽, 6쪽, 7쪽에 109쪽이요? 105쪽, 6쪽, 7쪽을 보니까 요 두 번째 한 일이 뭐야? 한심해. 그 용의 한숨을 들고 용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어? 한숨을 보여주려고. 한숨을 보여주려고? 한이샘이 아니, 그 한숨을 꽃송이로 바꾸고 싶어서. 샘이 한이 왜 찾아갔어 여기를? 다른 어른의 한숨은 다 꽃송이로 변하는데, 응, 그 용의 한숨만 응. 이상한 애벌레 같이 변해서요. 그래서 단지 용을 찾아간 거야? 용을 찾아간 이유가 있잖아. 현수한테 사과하라고. 하게 알고 선수한테 사과할 걸 요구하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과는 사과를 안 했어요. 현수가 사과를 안 했어. 자, 처음에는 경찰에게 찾아갔는데 현수가 사라졌어. 그 바람에 문제 해결할 수가 없었어. 두 번째는 어쨌든 현수를 설득해서 용의를 찾아갔지만 용의가 사과를 거부했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 일, 109쪽에. 식구함에다가 응, 암호를 응, 해서 응. 넣어놨어요. 왜 암호를 써서 넣어놨어? 용과 두 친구에게 걸리면 큰일 나서. 아니. 저도 쌤이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선생님이 안 봤어요.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안 왔지? 안 왔지. 자, 그 다음에 111쪽. 다섯 번째는 111쪽, 112쪽을 보니까. 111쪽이. 네 번째인가? 네 번째는 어떻게 했어? 111쪽을 보니까. 111쪽이야? 아,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다임스를 찾아봤어. 결과는, 아무 반응도 못 받았어. 못 봤어. 다임쌤 역시 그냥 다임쌤의 말만 얘기해 볼까? 다임쌤의 멘트만 한번 읽어주거든. 111쪽에.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음, 양쪽 다 잘못이 있겠지.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어. 이런 식으로 다임쌤이 그 사건을 뭉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 일은 112쪽. 장, 교장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교장선생님의 반응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는 거다. 음, 그러면서 왜 그렇게 교장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을까? 학교 농구팀에서 그, 그 곧 전국 어린이 농구 대회가 열렸는데, 음, 학교 농구팀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아이가 용이어서. 그렇지. 자기네 학교에 가장 빛나는 선수가 바로 용이었기 때문에. 또 이유는 한 가지 더 있, 그리고 어, 용의 부모님이 음, 학교에 농구 발전 기금에 대해서. 어. 자,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 유명한 스포츠 선수야.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래도 처벌을 해야. 잘못을 처벌하고 그 대신 우리나라 팀이 망하는 걸로 아연이는 해야 된다. 어, 네. 왜? 애초부터 그 사람을 선수로 삼은 게 잘못이지. 한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 선수가 아주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수인데 나쁜 짓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중요한 지금 앞에 대회가 앞두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저도 아이언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왜? 왜냐면은 음, 그런 나쁜 짓을 하면은 아무리 그런 자격이 있어도 그런 나쁜 짓을 하면은 똑같이 가해자니까 감옥에 가는 게 맞죠. 쌤이는? 감옥에 가거나 음, 그런 게. 쌤이 어떻게 판단? 저도 똑같이 처벌받아야죠. 여러분들 아주 다 정의로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과 달리, 우리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농구 발전 기금을 받아서 농구부를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잘잘못을 자꾸 덮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음, 그렇게 해서 농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도 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음,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음, 농구 대회 나갔다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 음. 자, 그 다음에, 그게 더 학교의 명성을 잃는. 그렇지, 그렇지. 114쪽에 여섯 번째로. 여섯 번째로는 어떻게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었어? 현 선생님을 찾아갔어. 편쌤을 찾아갔는데, 편쌤님은, 현 선생님은 시를 써. 그 시를 쓰는 선생님이야.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선생님은 침묵을 계속하셨어. 긴 침묵과 괴로움에 빠졌다라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아까 앞에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처럼 아예 덮어라 뭐 이러진 않았지만 괴로워했어. 힘들어했어. 하지만 이 선생님 역시 문제를 해결했어? 해결하지 못했어?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이 선생님이 해결하지 못했을까? 왜 이 선생님이 해결하지 왜냐면 못했을까? 아니, 침묵이 너무 긴 침묵이 흘러서. 그거는 왜 그렇게 긴 침묵을 지켰냐고. 이 선생님. 계속 시에 대한 그런 고민에 잠겨서.
시 쓰는데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그 네. 세미가 시는 시일 뿐이지, 막 이러면서 고민을 들어갔어. 세미는 어떻게 생각해? 뭔가 음, B로는 요거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왜 쌤인데 해결하지 못할까? C로 하려면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데 음, 알리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이는 그, 시에 대한 고민만 하고, 약간, 심의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책에서 보면 편쌤은 내가 특별히 활동하는 분의 반의 지도교사이다. 시인이기도 한편 선생님은 분명한 우리 편일 것 같았다라고 해서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을 믿은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인 거야. 그 시인인 거야. 자, 시인. 시인은 감정이 무딘 사람, 감정이 딱딱한 사람이 시인이 될까? 아니면 감정이 아주 그 예민하고 세심하고 이런 사람이 시인이 될까? 보통 감정이 세심한 사람. 감정이 세심하고 불의에 분노하는 사람이 시인이 될까? 아니면 불의에 그냥 눈 감는 사람이 시인이 될까? 보통은 눈 감는 사람? 불의에 눈 감는 사람, 나쁜 일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시인인데 보통 조금 발벗고 나서는 사람. 시인은 어떤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더 이렇게 뭐야 민감하고 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시인이. 그러니까 시인이 뭔가 아름다움을 쓰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이 그걸 실현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선생님은 그냥 침묵하고 괴로워했어. 즉, 그럼 이 선생님도 그 용이 나쁘다는 걸 알아.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알아. 그런데 뭐 할 수 없는 거야? 실천할 수 없는 거야. 자기가 나설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그냥 침묵한 거야, 침묵. 그럼 왜 그랬겠냐? 바로 교장 선생님이 지금 왜 나서질 않잖아. 근데 이 선생님이 네. 나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교장 선생님과 맞서는 게 되지. 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지금 그냥 덮으려고 했잖아. 그 애가 우리 농구 잘하는 애고 그 부모가 농구 발전 기분 됐으니까 그냥 이걸 덮으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이 그걸 잘못을 지적하면 교장 선생님과 맞서 싸우는 꼴이 된다는 얘기야. 그럴 용기가 이 선생님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어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예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은 다른 목적, 다른 이유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은 편 선생님은 잘못인 걸 알아. 하지만 자기가 용기가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괴로워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교장 선생님과 이 편 선생님의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차이가 있어. 하지만 공통점도 있어. 공통점은 실행하지 않은. 그렇지. 이 아이가 말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건 같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그 다음 누구 찾아요? 그 다음에 한 일이. 115쪽. 115쪽에. 누구? 115쪽에. 그 다음에 엄마한테 알렸어요. 교육적. 엄마한테. 자,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 응?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 왜? 너한테 피해가 가면 안 돼. 어, 너한테 피해가 만든. 너가 그 문제에 나서면, 너까지, 용에게 당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해. 자, 115쪽. 첫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학부모들이랑 아이들의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 것이다.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이랑 학부모들이란 읽어. 자기 아이만 괜찮으면 된다. 결코 남의 아이 일에 발을 벗지 않는다. 거기까지. 자, 학부모들이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학부모들이 어떤 특성? 자기 아이만 음, 챙기는 습성. 자기 아이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데 자기 아이 일이 아니면 뭐 한다? 잠자코. 잠자코 있다 나서지 않는다. 라는 이런 학부모들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네 일도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난리야? 그러다 너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학부모는 자기 아이를 보호하고 자기 아이를 위해서만 하는 거지. 이런 학부모의 태도, 행동에 대해서 쌤이 어떻게 생각해? 좀 더 생각해보고 한이부터 얘기해볼까? 이런 학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 왜냐면은 자기 자식만 예뻐해주고 남의 자식도 똑같은 자식인데 아, 근데 챙겨주질 않잖아요. 아이는 저도 한이 의견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다른 그 자녀 음, 엄마도 똑같은 자식을 사랑한 마음은 똑같을 건데 음,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미는? 저도 똑같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 만약에, 어, 자, 자기 자식도 소중하니까 그런 다른 사람의 자식도 소중한 건데, 그 뭔가 어려운 일에 처하면은 똑같이 약간 도와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한이나 샘이나 아윤이가 나중에 부모가 됐어. 그러면 샘이나 한이나 아윤이는 여러분의 자녀 외에 다른 아이들의 문제여도 여러분들도 발벗고 나설 거야? 아윤이? 아니, 근데 발 음, 벗고 나서기는 조금 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음, 발 안 벗고 나서 하는 거는 아, 좀 그렇지,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음. 제가 막상 실행하기엔 좀 그래? 그럴 것 같아요. 한이는? 저는 만약에 제가 부모가 돼가지고 그 자식이 원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음. 만약에 자녀 한이 자식의 친구의 일이야. 한이 자녀 친구의 일이야. 근데 그 자녀가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음, 허락은 해줄 건데 음, 근데 음, 저는 음. 같이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아까는 그러면 안 된다. 남의 아이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막상 한이 네, 하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아, 자녀도 못하게 했는데 아, 근데 자녀가 원하는 거지만 저는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걔는 하고 음, 저는 안 하면은 좋지 음. 않을까요? 세미는? 저는 발벗고까지는 안 도와줘도 조금은 도와줄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보면 바로 그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런데 자기 아이가 아닌 이상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작가가. 또는 선생님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학교를 더 먼저 생각하는, 그 피해 아동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아니면 또는 옳은 줄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어른들의 어, 용기 없음, 비겁함을 이 책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상 그렇다라고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 뭐 만약에 우리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안 나서면 나중에 내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설까 안 나설까? 안 다른 나서요. 사람 안 나설 거라는 얘기. 그러니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아이의 문제라고 해서 나서면 결국은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었을 때 다른 부모들도 뭐 한다는 거야? 안 나서서 도와줘요. 도와줄 거라는 얘기. 내가 도와줘.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 버스 같은 데서 할머니들이 자리를 이렇게 버스에 타시면 선생님이 그 할머니들에게 자리를 양보를 해. 근데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게 선생님이 어떤 마음, 그 드는 마음들 중에 어떤 마음이냐면 선생님이 그렇게 자리를 양보하면 선생님 엄마, 선생님 엄마도 할머니잖아? 선생님 엄마도 버스를 타고 다니시거든? 그러면 누군가가 선생님 엄마한테도 뭐 할 거다? 양보? 자리를 양보해 줄 거다. 근데 만약 내가 자리를 양보 안 하면 그러면 우리 엄마가 버스 탔을 때 누군가도 우리 엄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거. 음, 그런 마음. 그리고 그렇게 어른들에게 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러면 모두가 다 좋은 거 아니냐. 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비록 내 아이가 아니지만 어? 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면 혹시나 내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내 아이를 발벗고 나서 줄 거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반면에 여기 책에 나오는 엄마는 그 한자로 어려운 말로 뭐라면 각자도생이라고. 각자도생이란 말 들어봤어? 네. 뭔 뜻이야? 무슨 뜻이야? 각자, 그, 아, 그냥 자기가 아, 할, 그냥 자기가 응. 할 거 한다는 거. 자기 살 궁리는 자기가 하라는 거야. 각자가.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 각자도생. 그 각자도생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서로 뭐 해가며 살 거냐? 먹으면서? 모으며 살 거냐?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 중에 그런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또, 나는 남한테도 안 도와주고요. 난 다른 사람 도움도 안 받을 거예요. 난 내 문제 내가 그냥 해결해서 살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우리는 서로 돕고 살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냐, 어떤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그리고 각자 도생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이 있고, 아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갖는 장점과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뭘 선택할 건가 생각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116쪽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네요. 엄청나게 많은, 지금 시도를 막 계속 하고 있는 한 시도. 이번에 한 시도는 뭐야? 교육청. 교육청에, 찾아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 교육청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 117쪽에 보니까. 자, 교육청에는 누가 있어? 제일 우두머리가 뭐라고 불러? 교육청의 제일 우두머리. 제일 높으신 어른을 뭐라고 불러? 111쪽 저기 그림에 나와 있지. 말풍선에. 112, 112, 111쪽, 7쪽, 7. 7, 아, 111쪽이 말풍선에. 막, 누구? 난 아주 바빠. 바쁜 일을 끝내고 생각해보자. 116쪽이었고. 117쪽. 난 쓰레기나 치울 시간이 없다.
난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한다. 저리 가라. 누구? 교육청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그, 아, 교육감. 교육감.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도 교육감이 있고, 대전광역시도 교육감이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도 교육감이 있어, 교육감. 그 교육감이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야. 제일 우두머리야. 학교의 우두머리는 누구야? 교장. 교장선생님인데, 그 교장선생님들을 또 관리하는 그 우두머리가 교육감이야, 교육감. 근데 그 교육감한테 가서 찾아봤더니, 교육감은, 교육감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학교 폭력을 뭐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걸 치료 시간은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로 어른들이 자꾸 어 뭐야 그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또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른들을 찾아갔지만 결국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없었어.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였어? 친구들과 응, 시위를 했어요. 그렇지. 친구들과 시위를 했는데 처음부터 친구들하고 같이 시위한 거야? 아니요. 처음에 그러면 혼자 하다가 혼자 1인 시위라고 해서 그래서 시위를 이렇게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친구들이 하루마다 계속 오면서 음, 여러 명이서 시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 그래도 결국은 그런 캠페인의 결과, 시위의 결과 여러 명들이 와서 시위를 함께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여러 명이 시위를 해서 결국 학폭이 열렸어요. 학폭이 열려가지고 142쪽에 학폭이 열렸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142쪽 보니까. 그래서 음,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음? 그 전에 142쪽 학폭 징계, 열려서 어 징계, 피학점 제도, 142쪽 아니나 140 뒤 말고 그 전에 어떻게 됐나 여기 준비 징계 내려고 어, 봉사활동 30시간 하고 사과해야 돼요. 사과인데 그 앞에 서면 사과인데 서면 사과가 뭔지 알아? 직접 직접 가서 보고 하는 사과. 거? 아니 서면 사과는 직접 보고 사과하는 게 아니야. 서면은 종이에 써서 음. 글로 써서 글로 써서 사과하는 걸 보고 서면 사과라고 해요. 그래서 서면 할 때 그 서면이라는 말이 글로 써서라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뭐 서면으로 전달했다.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써서 전달하는 거. 이걸 보고 서면 전달했다 그래. 서면. 서면이라면 알겠어? 네, 그래서 봉사활동 3시간과 서면 사과라는 그런 징계가 내려진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 그 다음에 이 애들이 한 일은 뭐야? 그 다음에 한 일이 143쪽. 학교 폭력 예방 이번 캠페인 캠페인 벌였어요. 이었어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44쪽에는 이 학점 제도를 피학점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 자, 이 피학점 제도를 만든 게 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왜 피학점 제도를 만들었을까? 피학점 제도를 만든 이유. 뭔가 폭력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폭력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피학점 제도가 뭐야?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피학점 교실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음.
비폭력을 실천에 그렇지. 옮겨서 이게 이제 피학점 제도인데 왜 이런 피학점 제도를 하기로 했겠냐고. 자, 용의가 그 아이를 괴롭힌 문제는 어쨌든 사과하고 봉사활동하는 걸로 해결이 됐잖아. 근데 네. 그 개별 사건이 해결된 거야. 근데 앞으로 사실은 용의 말고 또 다른 애가 또 약한 애를 괴롭힐 수 괴롭힐 수 있어요. 있잖아. 어? 그러면 그때마다 이 주인공이 한심해가 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래서 아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안토. 않도록 제도를 아예 만든 거야. 그 제도가 바로 뭐? 비학점제도. 피학점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물론 해결해야 돼.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어? 자, 어떤 애가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돌을 던져서 좀 유리창이 깨졌어. 여러분 창문 유리창이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또 사과만 하면 돼? 물어내야 돼요. 물어내고 또 여러분 유리창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제 걔한테 돈도 물어내고 사과도 받고 그다음에 이거 고치고 했어. 자,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던지게 해요. 그렇지 못 못 던지게. 그럼 못 던지게 하려면 그 앞에 돌 같은 거를 다 없애요. 없애고 자주 청소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지. 그리고 그 아이에게 돌 같은 거 던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던가. 그럴 때 또 다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한심해라는 아이가 대단한 것들은 칭찬할 만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억울한 친구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눈 감지 않은 거 칭찬해야지. 또 어떤 점을 칭찬할 수 있을까? 그 학교 폭력한 거 음, 벌벌 뛸 수 있게 도와준 음. 거. 이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눈 감고 도와주던데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끈질기게 노력한 거잖아. 사실 중간에 몇 번 해보고 뭐 할 수 있어 포기할 수도 있지. 근데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한 점이 잘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거를 한 아이의 문제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피학점 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런 점들이 바로 이 한시베라는 아이를 크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어떤 문제를 불이한 문제, 잘못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뭐 그건 또 여러분 나름대로 선택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또 잘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니까 어때? 한심해? 하는 짓이? 네. 어? 하는 짓이 한심하다고 이해하는 짓이? 네. 왜 어떤 점에서 한심해? 막 실내화도 묶어놓고 그건 뭔가 엉뚱해요. 맞아. 앞에서 말한 거 지금 쌤은 이 현수를 도와가지고 이 용의를 징계받게 하고 피학점 제도를 만든 이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 부분만. 그거는 뭐 좋긴 한데 음, 그거는 막 좋긴 한데 음, 사실 그게 약간 조금 오지랖을 떠는 걸 수도. 오지랖을 떠는 거라 생각한다. 아니면, 저는 음,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왜냐면은 음, 다시는 그런 학폭이 생기지 않게 대처를 했으니까요. 쌤이는, 저도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이거 친구를 도와주고 음, 학폭도 해결하고 음, 다른 도와줬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까 아이니는 오지랖을 떠났다는데 오지랖을 떠났다라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보통? 약간 부정적이. 약간 부정적이야. 근데 쌤은 이제 개인적으로 오지를 아파라고 그러는데 그 지어낸 말들인데
오지랖을 떠는 사람들 오지라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오지랖, 오지라퍼 오지랖을 래퍼, 떤다고 해서 그렇게 오지랖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지어낸 말이야. 근데 어쨌든 오지랖을 떠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더 밝게,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오지랖을 떠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사실은 고마운 분들이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는 남일에 막 이리저리 막 다 대고 간섭하고 다니고 참견하고 다니고 그래서 오지랖을 떠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나 똑바로 해. 오지랖 떨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부정적인 건데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면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이렇게 오지랖을 떠는 것들이 결코 또 나쁜 일만은 아닌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이 진행할 차례인가? 저 했는데 아, 쌤이 차례예요. 세미 차례인가? 그래. 세미. 만약에 그 한식미처럼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어떨 것 같나요? 한희 씨 말해주세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심심한 날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아윤 씨 말해주세요. 음, 저는 조금 좋기도 하겠지만 제 친구인 게 살짝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엉뚱하고 한숨을 채집한다는 자체가 조금 엉뚱하기 때문에. 저는 한희처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뭔가 이, 음, 음,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긴 해도 착하잖아요. 다 했어? 네. 자, 17쪽 보겠습니다. 자, 이런 한심의 생각, 17쪽에 나타난 한심의 주장은 뭐야? 나는 학교라는 직장에 다닌다. 나는 학교라는 직장에 다닌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 쉬어야 한다? 쉬어야 된다? 돈을 지급해줘야 한다. 학생들에게도 월급, 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 초등학생들 월급을 지급하세요라고 21쪽에 그런 22쪽에 주장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러한 한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학교라는 직장에 다니니 초등학생에게도 월급을 지급하라 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아니 강한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 아이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음,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월급 받아서 그렇게 음, 가르쳐 주면은 가르쳐 준 대가를 선생님들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돈을 오히려 내야 된다. 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세미는 저도 그,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직접 학교에 돈 준 다음에 저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아, 학교는 배우려고 다니는 곳인데, 그렇다 치면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쉬고 싶은 거니까, 그냥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니면 되니까, 그냥 학교를 안 다니면 될 게 아닌가요? 아이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냥 학교를 직장처럼 생각한다면 다니기 싫다면 그냥 다니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게 학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에 감사함을 모르고 음,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수다를 떨어대는 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자, 근데 왜 이 책에 나오는 한심해는 이런 주장을 펼칠까? 여러분들 다 반대했는데 한심해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뭘까? 자기는 학교를 안 다니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학교를 다니라고 하고 음, 공부를 하기 싫은데 학교에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음.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또 한이나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음, 근데 그렇게 지긋지긋한 공부도 막 하고 음, 그러는데 뭔가 음. 보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자, 책 17쪽에 보면 17쪽에 읽어보면 이 아이가 왜 그런 주장을 펼치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아? 일하고 공부하고 같아서요. 아, 일과 공부는 왜 같아? 어떤 점이 같아? 일하는 것도 힘든데 공부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렇다. 그러면 일과 공부 같다. 그 일하는 사람에게는 월급을 준다. 그러니 공부가 일과 같으니까 공부하는 사람한테 뭘 줘야 된다? 월급을 월급, 줘야 된다. 어떻게 말 되지 않아?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게 말이 안 돼? 여러분 생각에? 공부하고 일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그 음, 일은 그 뭔가를 배운 것을 음, 응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건데, 음, 공부는 음, 학교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는 거잖아요. 음. 자,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지.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 만약에 그 다 공부를 안 해, 사람들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일을 못 해요. 일을 못 해. 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라가 안 돌아가요. 나라가 안 돌아가. 자,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야.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 일을 못하는 사람이 필요할까? 잘하는 일, 사람, 잘하는 잘하는 사람. 사람이 필요해. 그럼 일을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야? 잘하는 사람.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사람, 공부를 한 사람이겠지.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누굴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는 거야? 사장님을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야. 그러니 그 사장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니 그 사장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듯이 사장님을 위해서 결국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사람에도 돈을 줘야 돼, 월급을 줘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가 공부해서 사장이 되고 싶으면요? 뭐라고? 그러면 아, 자기가 공부해서 사장이 되고 싶으면. 자기가 공부에 사장이 되고 싶으면 그치 자기가 사장이 되겠지.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른 공부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월급을 줘야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학교는 아니지만 직업훈련 이런 데서는 실제로 월급을 줘.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배우는데 배운다고 돈을 줘. 돈을 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배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야 그 기술을 가지고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안 배워버리면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니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에게도 월급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넓게 생각하면 초등학생들 역시 결국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 가고 그다음에 여러분 직장 갈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 바로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혹은 기업이 학생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연이나 샘이나 한이가 아까 지적한 대로 언제나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면 우리가 얻는 건데 왜 우리가 돈을 받아요? 오히려 우리가 돈을 내야죠.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서로 뭐해?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9쪽?
자, 39쪽에서는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 말 무서운 나이. 왜? 여러분이 지금 초4잖아. 초등학교 4학년. 네. 근데 초사들이 울고 있대. 왜? 어떤 문제 때문에? 39쪽에 셋째 줄. 유유를 폭력으로 바꾸면 된대. 무슨 폭력? 학교 폭력, 학교 폭력. 두 번째는 학원 폭력, 학원 폭력. 세 번째는 이성 폭력, 네 번째는 성폭력, 폭력, 다섯 번째는 외모 외모 폭력, 폭력. 여섯 번째는 가정 가정폭력. 폭력. 이런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때? 여러분 생각에 실제로 학교 폭력, 학원 폭력, 이성 폭력, 돈 폭력, 외모 폭력, 가정 폭력에 4학년들이 시달리고 있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 세비는. 근데 뭐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음, 저는 그다지. 아이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없고, 한이는. 네. 저도요. 그래서, 근데 이 책에서는 마치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 문제들을 어쨌든 또 해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책? 소녀의 소녀의 책으로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한심이라는 아이의 캐릭터로 생각해봐야 되고 또 이 책에 나타나는 현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 조롱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느껴가면서 읽으셨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우리 주변의 인공지능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주변의 인공지능에서 요즘 AI 인공지능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어떤 인공지능이 있는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밥 못 먹은 사람은 밥 맛있게 먹고 또 잘 쉬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